여러분들 요새는 또 중국 경제가 어질어질해요. 아니 이제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아닙니까? 이젠 중국에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라고 해서 진짜 그 중국으로 흘러갔었던 투자금이 이젠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떡상했었던 중국의 FDI 외국인 직접 투자는요 고개를 떨고 내리박았습니다. 이젠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를 박을 정도예요. 진짜 매콤합니다. 단 몇 년 만에. 이게 좀 중국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요, 진핑이 형님도 나서서 중국으로의 투자를 해달라고, 잘해줄 테니까 다시 투자해달라고 똥꼬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은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외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꼭 보호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투자를 해주세요. 제 아무리 진핑리 형님이라도 투자가 줄었던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를 찍는 건 못 참지. 진핑리 형님 머리가 아플만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이 중국이란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도대체 뭔 일이 터졌길래 중국의 투자가 이렇게나 망가졌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중국 하면 세계의 공장이라느니 자원의 블랙홀이라느니 좋은 말들 정말 많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진출하고 싶어하는 곳, 그 꿈의 시장이 바로 중국이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중국은 글로벌 투자금들의 종착지, 블랙홀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시기 2000년도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금 중 단 3%만이 중국으로 향했지만 이제는 그 위세가 다르죠. 국제 투자자들이 돈 싸들고 하도 중국을 찾아와서요, 2020년에는 이 투자금 비중이 겁나 늘어 15%대를 찍었습니다. 매년 중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금 FDI 유입이 역대 최고치를 뚫을 정도였죠. 매년이 진짜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중국에 투자하는 건 정말로 현명한 비즈니스였고요, 거꾸로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 건 바보 소리 들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으로 가는 그 투자금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지금 조금 중국이 삐리삐리해요. 아니 2021년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그 투자금이 이제는 마탱이가 같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은요,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꺼졌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중국의 FDI,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는요, 올해 1, 2월까지만 해도 분명 플러스였습니다. 2022년 대비 6.1%대를 찍으면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의 FDI 5월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소세가 멈추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참 중국의 FDI가 줄어든 것도 뒤통수가 얼얼한데 7, 8, 9월 이 3분기 동안의 중국의 FDI는요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오늘의 메인이죠. 지금 이 차트를 봐도 중국의 FDI가 역행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지금 right now 2023년 3분기 이번에 118억 달러, 약 120억 달러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를 철회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처음으로 겪는 FDI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가장 최근에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를 찍었던 적이 대체 언제냐? 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거의. 중국의 FDI가 마이너스를 찍은 것은 1998년 이후로, 통계 작성 이후로 단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마이너스를 찍었다고 기사들이 났죠.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FDI가 2023년 1월에서 10월 동안 9.4%나 쪼그라들면서 9,870억 위안으로 기록됐습니다. 아니 진짜 몇 년 전만 봐도 이 투자금 들어왔던 거 보세요. 미친 듯한 상승세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를 찍는 게,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아무리 코로나라도 아찔하게 떨어졌다 이거지.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중국으로 흘러왔던 투자금이 줄었다는 거, 마이너스를 찍었다는 건 알겠는데 이 줄어드는 속도가 아직 멈추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뭐 뚜렷하게 반등할 기미가 안 보여요. 진짜 나락이 어디까지인지, 매달 외국인 직접 투자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아니, 멀쩡하던 그 투자금이 대체 왜 중국으로 오질 않는 거냐? 이유가 대체 뭐냐? 아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큼지막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에 신뢰가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
IM 신뢰 수준이고요. 그러면 중국 정부, 공산당과 그 수장인 진핑이 형님에 대한 신뢰, 투자자의 민심이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공산당도, 중국의 경제도, 국제 정세마저도 중국을 도와주질 않습니다. 중국은 이제 안전하지 않은 투자처다 이 말이에요. 이 말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투자자들이 중국 공산당을 믿질 못하는 건요, 최근 들어서는 반간첩법 같은 중국 당국의 정책들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진짜 도라이급으로 밀어붙인 게 반간첩법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외국 기업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할 수도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중국의 반간첩법입니다. 누구라도 마음에 안 들고 누구라도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주지 않을 거야. 지난 7월 중국은 진짜 이 반간첩법을 밀어붙였고요. 기업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여기다 더불어서 중국 내에서 얻은 데이터는 중국 내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중국 내 데이터 보관을 강제하는 데이터 안전법, 이런 정책들이 중국으로의 투자금을 가로막았습니다. 솔직히 중국의 법률과 규정은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저는 믿질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거에도 많이 걱정이 듭니다. 지금의 중국을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 경제를 중앙 집권화하고 외국 기업들을 공격하면서 중국 경제를 1950년대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진핑이 형님은요, 중국의 국유기업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민간 기업과 외국 기업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진핑이 형님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은행 대출의 약 32%만이 국유기업으로 흘러갔었지만 이제는 이 수치가 83%대를 넘습니다. 은행 대출의 대부분을 국유기업에다가 몰빵을 해주는데 솔직히 대놓고 그냥 밀어주는 거지. 이러면은 대체 어느 사람이 민간 기업을 세우고 또 어느 외국 기업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투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중국의 투자금이 몰리지 않는 이유, 미중 무역 분쟁이 큰 몫을 해냈습니다. 지금 미국이 목에 핏대 세우고 중국으로의 투자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올 8월 미국 바이든 형님은요, 중국으로의 투자 제한을 걸었습니다. 우리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칩과 인공지능 투자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행정명령으로 중국으로의 투자가 확 막혀버린 거예요. 때문에 미국 기업들과 금융업, 사모펀드들은요, 중국으로의 반도체 투자, AI 같은 첨단 분야에 엮여있는 사업에는 중국으로의 투자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금 감소의 이유는요, 바로 중국 경제가 노빠꾸로다가 그냥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가 활성화돼서 미친듯이 불타오를 줄 알았지만 실상을 까보니까 어땠습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였잖아요. 중국의 성장률은 그렇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부적으로는 경제 위기론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부동산발 경제 위기,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방 부채 문제, 이것도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좋은 지표를 진짜 찾기도 어려운 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위완화는 약세를 못 벗어나고 있기도 하고 이미 중국은 사상 최고치인 약 20%가 넘는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죠. 중국의 제조업은 위축됐고 수출은 감소했으며 물가도 떡락하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진짜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살아날 만도 한데 아직은 코로나 걸린 것처럼 비실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의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중국 내부의 분위기도 좀 안 좋은 게 중국에 대한 CEO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국의 비즈니스 리더 중에서 단 31%만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은요, 설상가상으로 국가 신용도마저 내려앉았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무디스는 중국 국채에 대해 A1 등급을 유지하지만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중국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버린 겁니다. 무디스는 이 신용 등급 강등의 이유를 부동산 위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봉쇄 이후에 살아나야 될 경제가 그대로 죽어버렸다고 하죠. 근데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도를 떨궈버리니까 중국 정부가 바로 발끈했거든요. 아니,
띠발이네. 나 중국 공산당은 무디스의 결정에 실망했다 라고 하면서 중국 재정부는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까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중국 경제는 이제 반등할 거라고, 국가 신용 등급 딱 기다리라고 입을 털었죠.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 시장의 잠재력은 아주 낙관적입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면서 반등할 겁니다. 하지만 서방의 인식은 중국 정부와 중국의 언론과는 많이 다릅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골칫거리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이거 갈 때까지 갔어. 그리고 중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 수도 아주 그냥 떡락을 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11,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중국으로 넘어가 공부를 했지만, 최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요, 올해는 그 유학생의 수가 11,000명에서 350명으로 약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의 FDI,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사실 중국은요, 투자금을 다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사적으로요. 중국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외국 자본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을 도입할 거라고 계획만 얘기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준답시고 24개의 정책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 없이 아직은 말뿐입니다. 그리고 올 3분기 FDI가 마이너스를 찍어버리니까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진핑이 형님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외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 드릴 테니까 투자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동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정책은 절대로 변하진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투자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똥꼬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때 진핑이 형님은요, 미국한테 너무 많이 얻어맞았는지 중국은 미국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며 누구와도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이게 참 중국으로의 투자금이 줄어드는 거, 아마 이 상황은 꽤나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투자자들한테 잘해준다고 밀어준다고 해도 이제는 뭐 투자자들이 전래전래 못 믿겠다고 하고 있죠.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하나 둘 셋.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